51세 김지영은 서울 강남의 비뇨기과 원장으로 20년간 병원을 운영해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병원이지만 여성 의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오해를 받아야 했다. 특히 비뇨기과라는 특수한 과목 때문에 남성 환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외모를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 때문에 마음의 벽을 더욱 높게 쌓았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단호한 말투는 이미 병원가에서 유명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47세 건설회사 대표 이강민이 병원을 찾았다. 첫인상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지만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지영은 전문적인 태도로 증상을 물었지만 강민은 말을 더듬으며 최근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좀 이상해서요 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김지영이 구체적으로 묻자 강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크기가 예전 같지 않고 기능도 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김지영은 냉정하게 음주량이 어느 정도세요? 라고 물었고 강민이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라고 답하자 단호하게 술부터 끊으세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라고 진단했다. 진료가 끝나고 강민은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혹시 이런 경우가 많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지영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개선됩니다. 라고 답했다. 며칠 후 병원에 과일 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카드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강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지영은 간호사에게 이런 것들은 받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왜인지 그 남자의 당황스러워하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진지했던 눈빛과 조심스러웠던 말투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하지만 김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또 시작이네 라고 중얼거렸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반복된 패턴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한 달 뒤 다시 병원 문을 열었을 때 김지영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 달 후 강민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얼굴색, 그리고 깊게 패인 다크서클. 김지영은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지영의 질문에 강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김지영은 그의 눈을 유심히 봤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증상은 어떤가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이 망설이며 답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나요? 김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 강민이 말을 흐렸다. 김지영은 전문의로서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큰 프로젝트가 어그러져서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지영은 처음으로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의학적으로도 극도의 스트레스가 남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했다.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입니다.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입니다. 선생님, 솔직히 요즘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더 우울하고. 김지영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 보통의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는 달랐다. 괜찮아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김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났다. 강민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요?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진료가 끝나고 강민이 나가려 할 때 김지영이 말했다. 다음에는 2주 후에 오세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강민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차갑기만 했던 김지영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보였다. 그날 밤 김지영은 왜인지 강민의 힘들어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 마음속 철벽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하지만 이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건가? 2주 후 강민이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 보였다. 얼굴색도 돌아오고 표정도 한결 밝았다. 어떠세요? 김지영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했더니. 강민이 미소를 지었다. 회사 일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김지영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몸의 변화는 어떤가요? 강민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것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김지영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강민이 망설이며 말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김지영이 잠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이런 환자들을 보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특히 여성 의사로서. 예상과 다른 질문에 김지영이 조금 놀랐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같은 환자들이 선생님께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했어. 강민의 진심 어린 배려에 김지영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한 환자는 없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환자는 환자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으실 텐데. 강민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김지영은 처음으로 환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 특히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여성 의사라서 당황했어요. 강민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더 세심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 김지영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 미소를 본 강민의 가슴이 뛰었다. 차갑기만 하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선생님, 혹시 진료 외적으로 만났어. 커피라도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김지영이 잠시 멈칫했다. 왜요? 그냥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개인적으로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김지영은 고민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주말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강민은 생각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었고, 김지영도 차가운 겉모습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 달 후, 어느 금요일 오후, 김지영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차였다. 평소 학회 참석을 즐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꼭 들어야 할 강의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14비 자리가 여기인가요? 김지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강민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선생님도 제주도에. 강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 씨, 정말 우연이네요. 김지영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리조트 건설 현장 시찰차로요. 강민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김지영의 바로 옆자리였다. 저는 학회 참석차 가는 길이에요. 김지영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이런 일도 있구나. 강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즘 어떠세요? 몸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고요? 김지영이 의사로서 묻기보다는 지인으로서 안부를 묻는 톤으로 말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고, 회사 일도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요. 강민이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에요. 그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강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1시간 20분의 짧은 비행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의외로 편안하게 대화했다. 병원에서 느꼈던 어색함이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함께 공항을 나섰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머무시나요? 강민이 물었다. 서귀포 쪽 호텔이에요. 학회가 거기서 열려서요. 강민 씨는? 저도 서귀포 쪽이에요. 현장이 그 근처에 있었어.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택시 타고 가실래요? 김지영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럴까요? 택시 안에서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저녁 시간에 여유가 되시면 제주도 맛있는 곳이라도 같이 가보실래요? 저 혼자 있어도 심심하고 선생님도 혼자 계실 텐데.
김지영이 고민했다. 학회는 내일 오전부터였고, 오늘 저녁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맛있는 흑돼지 집 알아두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귀포의 한적한 흑돼지 구이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제주도의 시원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여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김지영이 고기를 먹으며 물었다. 예전에 제주도 프로젝트 할 때 현지 분이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현지 맛집이죠. 저는 제주도 여행을 거의 안 해봐서 이런 곳은 처음이에요. 정말요? 선생님 같으면 여행도 자주 다니실 것 같은데. 김지영이 쓴 웃음을 지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제주도를 제대로 구경해 보세요. 학회 끝나고 시간 되시면 제가 좋은 곳들 안내해 드릴게요. 김지영이 그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현장 일정이 여유 있어서 시간 많거든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서귀포 해안가를 천천히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이런 풍경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네요. 김지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강민도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다. 강민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영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민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김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강민이 웃으며 말했다. 차갑고 까칠한 여의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은 강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외롭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눈을 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지영이 깊은 숨을 쉬었다. 맞아요. 저 정말 오랫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왜요? 선생님 같은 분이면 제 직업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강민이 그녀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지영 씨. 네. 저는 선생님의 직업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스럽죠. 김지영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김지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강민 씨. 처음에는 정말 환자로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강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김지영은 손을 빼려다가 멈췄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런 감정이 낯설어요.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포기하셨어요? 제 직업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고,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김지영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다. 저는 다릅니다. 강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영 씨와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요? 김지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네. 그리고 강민이 그녀에게 한 발 더 다가갔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몸의 문제도 나아졌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김지영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 저도 강민 씨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이요? 진짜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 제 직업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김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강민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지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래요? 김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워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제주도 바다가 두 사람의 첫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51세와 47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되고 깊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증명했듯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야기 극장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외로움과 용기, 그리고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극장에서도 꼭 만나길 기대할게요.